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표적 항암제를 이제 항암제 모달리티에서 이제 개발 강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수급상으로는 HLB는 이제 외국인 쪽에서 115억, 기관 쪽에서 이제 18억 매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흐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항암제라고 하면 이제 50년대 이후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가장 이제 항암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1세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대비해서 이후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 생존기간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독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표적 항암제고, 이 표적 항암제가 이제 90년도 이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그 표적 항암제 중에서 이 글리백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베제프알 관련되는 부분들도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간암 쪽에서는 이제 뭐 이 바이엘의 소라페닙이 2007년도에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에자이의 렘바티닙 2020년도에 이제 면역 항암제까지 갔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세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개념상으로 보면 이제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 독성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개념상으로는 가장 아직까지 이제 기존에 있다. 근데 이제 개발 과정에서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그 다음 세대인 2000년도 초반에 이제 표적 항암제, 그리고 이제 2011년도부터 예, 성공 사례가 나온 이제 면역 항암제, 요렇게 이제 세대 구분이 항암제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용어에 보시면 모달리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달리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일한 이제 암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제 타켓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느냐.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뭐 경구용도 있고 뭐 대부분 뭐 주사 형태입니다만 몸 전체에 일단은 이제 그 항암의 어떤 이제 분열이란 성장에서 가장 빠른 어떤 부분 하는데 특이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만큼 빨리 이제 성장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몸 안에 있는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이제 장기에도 동일하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한 거죠. 그래서 뭐 머리가 빠지고 구토가 하게 되고 오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달리티를 달리한 게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달리티를 달리한 게 면역 항암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도 최근에 또 많이 된 게 이제 뭐 카티 치료제라든지 T세포 치료제, NK 세포 치료제, 뭐 ADC, 이중항체, 이런 여러 이제 항암 라인에서 모달리티가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상당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기존 대비, 그러니까 요 기존이라고 하는 게 세포독성 항암제 대비해서 낮고 치료 효율성이 높다.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하면 암세포가 보통 세포에도 있는 그 바이오마크가 특히나 이제 암세포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바이오마크에 따라서 이제 표적 항암제는 이제 사전에 검사를 해서 적절한 이제 표적 항암제를 처방을 하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가 여러 이제 동일한 암에도 만들어져서, 또 이제 표적 항암제의 또 단점이 암세포가 이 타켓을 해서 하면 이게 또 변이가 일어나서 그 타켓을 무력화한다든지 이제 이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기존 표적 항암제가 듣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세대라고 하면
이 부분이 듣지 않았을 때 다음인 2세대가 나오고, 뭐 폐암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앞서 항암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 안 하는 환자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고,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 개발은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특정 유전자, 요게 정상의 유전자도 있기 때문에 보통 표적항암제라고 하면 딱 그 타켓을 가지고 하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없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생각합니다만, 암에만 그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적항암제를 쓰더라도 이제 리보세라인 같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약에 이 뭐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특정 유전자를 타켓에서 공격하는 어떤 부분이고, 암세포가 또 유전 변이를 통해서 이걸 또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적항암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그 다음이 이제 면역항암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 유한양행에 이제 그 렉라자 관련되는 부분도 폐암세포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EGFR은 활동을 하는데 암세포에서는 이게 가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되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암세포는 성장하고 분열하고 또 전이하고 뭐 침습하고 요런 어떤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타켓이 많았을 때 여기에 이제 바이오마크가 있었을 때 이 타켓으로 해서 치료제가 개발되는 형태다. 그거는 이제 리보세라임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국산 이제 신약 그 항암제 파이프라인에서 보면 44%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23년도에 국내 신약 그 개발 파이프라인 조사, 여기 보시면 실제로 진짜 표적항암제가 3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항암제도 여기에만큼 월등하죠. 그래서 세포독성항암제도 개발은 하는데 여기는 이제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많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R&D로는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모달리티를 달리하는 부분이고, 차세대 또 항암제라고 하는 대상암제도 이제 R&D가 들어가 있고, 근데 고형암하고 혈액암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고형암 쪽이 이제 그 전체 80이고 이제 혈액암 쪽이 한 뭐 20% 정도니까 고형암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제는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집중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외국인 쪽에서 115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도 18억 정도 일단 매수가 나오면서 일단 100만 주를 넘겼죠. 전일보다 늘면서 일단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 이제 HLB가 이렇게 되어야 계열 종목의 어떤 순환매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만, 계열 종목이 이렇게 강력하게 뭐 강한 상승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오후에 종가 부근에서는 일단 강보합세로 일단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양봉이 일단 나와서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은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장중에 26,000원대, 여기는 이제 중요 라인이 27,000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극복해야 이제 3만원대 위로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던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 여기는 28,000원이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28,000원. 그래서 27,000원 위에 올라와야 여기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 21일평을 넘어가는 이제 거래량 유입이 일단 제약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이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3일 나왔다가 일단 오늘 갭다운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는 어제보다 더 줄였죠. 어제가 44만 주, 오늘이 28만 주이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21일평으로 일단 올리는 흐름. 여기는 이제 중요 라인 가격대가 11,000원대, 11,400원대입니다. 여기를 잡아야 되고, 여기 구간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수요일 연봉 시가 라인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부분 여기에 지금 플랫형으로 볼린저 밴드가 진행되는 어떤 계열 종목이 특징적이죠. 테라페틱스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9,000원대 위로 올라왔다가 일단은 윗꼬리가 있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또 파나진과 더불어서 일단은 음봉입니다. 그리고 내일 양봉이 나와야 이 8월 달부터 해서 거의 지금 3주 정도 추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추세 라인에서는 더 빠지지 않고 9,000원 위로 올리는 어떤 흐름이 거래량 유입과 더불어서 나와야 되겠죠. 어제 거래량이 56만 주, 오늘이 39만 주니까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늘면서 양봉 형성이 필요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갭다운 양봉이 나와서 강보합권입니다만 거래도 여기도 더 줄여서 일단은 5,000원 초반 정도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거래 유입이 8월 달 들어서는 의미 있는 거래가 거의 지금 나오진 않았죠. 그리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거래가 나오면서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밑꼬리가 나왔고, 오늘 이제 도치성 형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변화가 이제 지지와 더불어서 양봉으로 수요일 날 나왔던 이제 3,100원대 부분, 이게 21일평 관련되는 부분을 돌려 세울 수 있는 양봉이 필요하고요. 오늘도 이제 또 이제 3호 전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그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회차 관련되는 부분은 HLB의 지분율 강화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어떤 이제 메자닌 자금의 오버행 이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는 어제보다 줄였어요. 그래서 양음량 패턴입니다만 어제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좀 더 거래량 유입이 필요한 어떤 지금 구간이고요. 파나진도 마찬가지죠.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거래가 어제보다 좀 작으면서 여전히 플랫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있는 1선 종목, 2선 종목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가냐에 따라서 이제 3선 종목은 더더군다나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인데 좀 제대로 된 어떤 양봉이 나와서 이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순보유가 줄 수 있는,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양봉의 흐름이 몸통 중심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